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 제도는요, 자,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대상은요, 무엇을 알릴 것이다. 대상은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알린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사실관계는요, 무엇을 사실관계라 그러느냐니까, 부동산 표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 표시를 사실관계라 그러는데요. 자,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표시라는 말은요, 어떤 뜻으로 쓰느냐니까, 표시란 말은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시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표시한다, 나타낸다, 표시한다, 지정한다, 뭐 특징한다, 이런 말로 씁니다. 자, 이런 말로 쓰는데, 공시법 시간에 표시란 단어는요, 무조건 이 뜻으로 씁니다. 특정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공시법 시간에 표시 이란 말 나오면요, 무조건 특정한다, 이 뜻으로 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는 뭐냐?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니까 부동산의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그럼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과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럼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자, 이런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재는요, 행정구역 명칭 중에서 동네까지는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서울특별시 광남구 역삼동, 동까지가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번은요, 지번은 토지 번호가 지번입니다. 땅지자 씁니다. 토지 번호가 지번이고요. 자, 그리고 지목입니다. 토지 목적이 지목입니다. 토지 목적이 지목인데요. 토지 목적은요, 용도에 따라 부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토지 목적 용도를요,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28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됩니다. 어떤 토지는 지목이 되다, 전이다, 그리고 잡종지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어떤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목적이 28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 목적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못 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거 안 돼요. 도로가에 있는 토지, 도로 옆에 있는 토지를 샀습니다. 자, 여기 토지 사가지고 거기 주유소 함부로 못 짓습니다.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게 지목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은 토기 크기고요. 자, 경계인데요. 경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땅 모양입니다.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토지 외형이 경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단어를 적을 때, 자, 요 각각 요렇게 적고 밑에는 갈로 묶었죠, 그죠? 자, 갈로 묶어서 단어를 적는 의미는 갈로 안과 밖이 같은 의미일 때 갈로 묶습니다. 사실관계에서 갈로 묶어서 부동산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동산 표시와 사실관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경계하고 좌표는 같은 의미예요. 경계가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럼 좌표는 뭘까요? 마찬가지 좌표도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갑니다. 경계도 토지 외형, 좌표도 토지 외형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경계란 방법과 좌표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자, 건물 표시는요, 건물을 특정하는 건물 표시는요, 소재, 대지, 지번. 자, 소재, 동네 이름 같고요. 대지, 지번입니다. 자, 방금 지번은요, 토지 번호라 그랬죠. 요거는 토지 아니죠. 건물이죠. 그러면은 토지 번호가 지번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지번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번호가 지번이잖아. 이거 토지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지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집 주소를 쓸 때요, 우리 집은 몇 번지다라고 마지막에 숫자 썼죠. 그 숫자는 뭐냐 말입니다. 건물은 지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건물 지번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은 그 숫자는요,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 있죠. 그 토지 지번을 그대로 건물 번호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대지 지번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민감한 문제 하나 정리해 놓고 갈게요. 자, 대지 지번인데요. 이 대지 지번을 가지고 건물 번호를 쓸 때는요, 이거 옛날 주소입니다. 지번 주소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그 도로명 주소라는 게 있죠.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요. 옛날 주소는 지번 주소라 그래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등기법에서는요, 도로명 주소는 안 씁니다. 자, 그러면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동네 명칭, 동명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원 주소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도로명 주소는요, 무슨 구, 동명칭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로 몇 번지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은 동네 명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요, 동네가 어느 동네이냐에 따라 가치 달라집니다. 동명칭에 따라 가치 달라져요. 참고로 서울인데요. 자, 서울 보면요, 저 안양에서 사당을 거쳐가지고 사당에서 이수교차로로 옵니다. 오다 보면은요, 오른쪽은 방배동입니다. 왼쪽은 남현동입니다. 그러니까 방배동과 남현동이다 말입니다. 참고로 방배동은 서초구입니다. 강남 3구 중에 하나요. 그 왼쪽은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그러면은 관악구하고 서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학군이 다르단 말입니다. 방배동은 부자 동네입니다. 연예인들 가서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장동건 씨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 삽니다. 그러면은 방배동하고 남현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방배동에 있는지 남현동에 있는지는 옛날 집원 주소에서는 나타나요, 이게. 그 지금 도로명 주소를 써버리면은 무슨 로 35번지, 36번지 이래버리니까 이게 방배동인지 남현동인지 안 나타나요. 도로명 주소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는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치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에서는요, 도로명 주소를 안 써요. 옛날 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자체가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옛날 주소, 집원 주소를 전제로 두고 전제로 등기법이 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바뀌면서 법이 개정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공시법 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생각 안 하면 돼요. 도로명 주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부 등본 때 보세요. 등기부 등본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주소가 나옵니다. 표제부에 주소 나오는데 그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옛날 집원 주소가 먼저 나와 있어요. 집원 주소 있고 갈로 열고 해서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원 주소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원 주소예요. 소재, 동네 이름, 그리고 대지 지번. 자, 그리고 종류 구조입니다. 자, 건물의 종류는 건물의 용도를 말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종류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란 것이 주거용 건물이 있죠. 상가용 건물은 다르죠. 창고용 건물 또 다르죠. 그죠? 이렇게 종류별로 구별됩니다. 용도별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용도였습니다. 근데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층에는 상가로 사용되고 고층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요, 주거용과 상가용이 다 같이 쓰죠. 그래서 주, 상, 복합 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류, 용도는 그렇게 표현되고요. 구조입니다. 건물 구조는요, 자, 별도로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느냐 말입니다. 시멘트 블록으로 집 지을 수 있죠. 철골 콘크리트로 집 지을 수도 있죠. 목조로 집 지을 수도 있죠. 구조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의 면적이 나오는 방법이 단층으로 300평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2층으로 300평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3층으로 300평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단층, 2층, 3층 구조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붕 구조를 볼게요. 지붕 구조도 슬라브 지붕 가능합니까? 기바 지붕 가능합니까? 구조 다르죠. 그렇게 구분되는 게 구조입니다. 구별되는 게. 자, 면적입니다. 면적은 건물 크기예요. 건물 크기가 면적이고요. 부속 건물입니다. 자, 요 부속 건물 여기 이제 나중에요. 등기법에서 5, 6월 달 되면 요게 좀 심각해지는데요. 부속 건물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사례를 들게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노인정 있잖아요. 그죠?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리실 이런 것들 있죠. 관리실 이런 것들이 부속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부속 건물에